화면 공유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공유 들어가서 현재 36번 문제 36번 문제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옵니까? 네. 자, 사례 36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오전 11시 53분 상담한 내용이고요. 경인생, 그게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이렇게 상담을 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분께서 현재 말하자면 그 당시 상담할 당시에 말하자면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22년 10월 30일 오전 11시 53분에 지금 감옥소에 감옥 가 계십니다. 인생 남녀 73세인데 내용이 뭔가 하면 이분이 현재 감옥에 계시다가 최근에 병이 있어가지고 병 보석으로 이제 나와 계시고요. 며칠 후에 그러니까 형사소송자 판결을 기다리고 그래서 판결이 나고 있는데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이분이 현재 어떤 조합장으로 있는 분인데 조합장 선거를 하면서 선거 때 뭐 부정행위가 있었다 해가지고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현재 감옥에 그동안에 끌려있는 상태였죠. 자, 이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결국은 잡았고 현재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 있다가 병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상태예요. 그런데 현재 그에 있는 조합장에서 물러나면은 말하자면 사표를 써야 돼요. 사표를 쓰면은 형 문제에서 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사표를 쓰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사표 쓰는 게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내년 2월 달에 임기가 만료된대요. 자기가 임기가 만료될 때 만약에 만료까지 있으면은 여러 가지 뭐 그런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있으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번에 여기서 소송이 형사소송을 형을 잘못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감옥을 살게 된다면 더 힘든다. 그래서 유리하게 좀 바꾸기 위해서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이제 상담이 들어왔죠. 보세요. 자, 이민년 경술월 정사일, 그날 정사일입니다. 병호시 임신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소송 문제에서는 나와 당사자네요. 그러면 나와 당사자인데 당사자는 내가 만약에 피고 붙으면 원고로 옮겨야 돼. 소송에서는 원고가 국가가 됩니다. 국가. 검찰이 됩니다. 검찰이 지금 병호잖아요. 엄청 세잖아요. 병호. 검찰한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도 물론 막강하죠. 나도 여러 가지 변호사를 사고 힘이 쓰지만 나보다도 국가가 더 세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 병호하고 정사적인 누가 세냐면 병호가 좀 더 셀까 얘기했습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연주를 살펴보면 임인이죠. 임인. 정관과 정인이에요. 자, 정관과 정인.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 시간에 이번에 이제 그 공지했듯이 지난번 시간에 12운성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12운성에 대한 카톡을 하나 미리 보내준 게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미 인 위에 있으면은 이거는 병지다 그래요. 앞에 사자는 뭐냐면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인은 사다, 네, 사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글자는 임 자체가 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이 경지에 있다. 그래서 임은 정관이거든요. 자, 정관이 병들었다. 정관이 여기 보면은 사다, 사지가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정관이는 관이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관이 병에 들고 사가 됐으니까 물러나야 될 것이다. 하고 돼 있고. 하필이면 기장술 보더라도 기장술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밑에 표를 보면 기장술이 나와 있어요. 여기 기장술을 봐도 인이 여기 인이잖아. 인이 옆에 태가 태. 자, 그날의 정사니까 정사, 오미, 신, 유술, 해자축, 인노신대. 인은 태. 자, 물러가라. 어디서 반역에서 물러가라. 이런 내용이 떴고 또 12월절 봐도 병과 사지에 해당된다. 상당히 관이 힘든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 버틴다고 해도 별반 좋을 거 없는 것 같은데 제일 핵심적인 상황은 항상 분지를 봐라. 분간을 봐라. 분간과 분지를 봐라 그랬어요. 분간과 분지가 뭐가 있어요? 자, 분간해 봤더니 이미 또 정관이 또 있네요. 염에도 정관이 있더니 식품에도 정관이 있어요. 그리고 진토. 진토는 정화로 볼 때 진토는 상관이 있고 가생토. 그러니까 정관과 상관이 함께 한 자리에 있다는 말을 항상 선생님이 강조했잖아요. 정관을 상관이 보는 것을 상관 경관이다. 상관이 관을 본다. 볼 견져서 가지고 볼 견져서 견관이라. 상관이 관을 본다. 견관. 상관 경관이 있으면 백사가 어렵다 그랬어요. 백사가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상관이 관을 보면 감옥관이 있다. 여기 봐도 희한하잖아. 여기 봐도 정관이 12운성이 뭐가 되어 있어요? 요게 해당돼 있고 묘에 해당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힘이 없지요. 묘는 몇 자리를 뭡니까? 쏙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관이 무덤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12운성을 봐도 병지와 있어요. 병지는 가장 힘들잖아요. 진담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이 5주를 보게 되면 8보나 9을 보나 매우 어렵다. 여기는 일진하고 일주와 시주는 소송 주체에서는 내가 정하면은 상대방을 화를 찾아라 했잖아요. 이때 병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뭐라고요? 예, 검찰이요, 검찰. 예, 형사소송에서는 어, 소송의 원고가 누가 되면 검찰이 되는 거예요. 검사가 병호가 얼마나 세다니까. 노광이잖아요. 물론 나도 세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에 상관기관에 따른 말은 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결론입니다. 아, 이 건은 그 조합장 선거로 당선됐지만 돈 문제로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감옥 가서 병복수 중에 있으니까 대판 기단도 하니까 변호사 말을 들어라. 변호사가 사표를 쓰면 좋겠다 했으니까 본인이 싫다 해도 싫어도 사표 쓰는 게 좋겠다. 왜? 그래야 형량에서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 살펴보면 오래 봤더니 정제가 있잖아요. 정제가 뭐 위에 있어요? 술 위에, 술 위에. 술이라는 건 뭐냐면 쇠, 경술은 쇠요. 쇠 지어 있고 정화로 볼 때도 술은 다 약한 거죠. 위에 있는데 정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제는 뭐예요? 정제는 내 돈도 되고 나의 처도 돼요. 나의 부인. 술토는 뭐냐? 이게 나의 직업과도 관계되는데 내 일하고 비교할 때는 내가 남자니까 화생토하니까 이 상관이잖아. 나의 누가 된다고? 나의 부하들.
나의 부하 직원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희한하게 나의 부하 직원이 또 내 밑에 있는 내 밑에 깔고 앉은 이것은 나의 배우자와 같은 거잖아요. 나의 배우자와 나의 부하들이 사수 원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큰 돈도 아니야. 큰 돈도 아닌 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얽혀 있다. 이 무슨 소리냐? 이분이 조합장인데 굉장히 힘이 센 조합이요. 그 조합장인데 자기 부인이 자기가 조합장인데 부인은 조합장보다 더 높아. 그래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무슨 그 선물이 들어오면 선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들어오면은 전부 다 자기가 다 가지고 한 개도 안 주고 그게 뭐냐면 들어오면 직원들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말하면 누가 이 부하들이 직장 부하들이 전부 다 이 자기 부인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되는 사람이 그런 걸 좀 알고 좀 부인을 뭐라 하고 이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있어 꼭 잡혀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무슨 그 뇌물건이라든지 이런 건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딱 잡혀버린 거예요. 덜미를 잡혔어. 그 직원 밑에 있는 직원들이 사진을 다 찍고 증거를 다 보여가지고 검찰에 딱 넣은 빼도 박도 못하지. 너무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보면 부인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부인이 문제가 있어. 여기가 희한하게 요 사수 원진이 묘하게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내용 사람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이 술토인 나의 술토가 이 남자의 술토 자기의 부하가 내 마누라가 사수 원진을다. 또 나하고 검찰과의 사이는 막상막하한데 왜 변호사를 샀기 때문에 다 막상막하에 돈 주고 탔으니까 다 변호사를 탔으니까 막상막하잖아요. 그래서 4와 5가 서로 4, 5가 마지못해서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이번에는 뭐냐? 야, 니 그냥 이번에 밑에서 누가 저렇게 고발하고 하는데 그냥 그만두라. 그만두고 셰프를 쓰면은 더 이상 일을 크게 우리가 안 받을게. 이렇게 서로가 이제 어느 정도 검찰과 변호사가 간에 서로가 어느 정도 이게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싫은 거야. 와, 내가 그만둬. 싫은 내가 더 비싼 돈 주고 변호사 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만 끌어야 할지, 아니면 자기 주장대로 그대로 저 재판만 받고 그냥 그대로 되는 거야. 근데 열받아서 할지에 대해서 물어온 거예요. 그래 봤더니 너무나 보다시피 너무 힘들어. 특히 군주의 임진이 정관이 관이 묘지에 들어오고 묘지라고 하는 것이 관이 묘지에 들었단 말은 감옥 가는 거라. 그러니까 정관이 감옥 갈 묘지에 들었다면 감옥 갈는데 도대체 뭘 더 바래. 그래서 변호사 말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봤더니 밑에 이제 실제 이 사람이 이제 사주를 한번 봅시다. 참고로 물론 오주에서는 오주만 보면 돼요. 사주 볼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로 사주를 한번 보니까 이 사람 사주가 1950년생이에요. 올해 13세 나이가 13세입니다. 13. 70 50년 2월 29일생이에요. 해시. 자, 경인년에 경진월에 신사일에 기해시에 태어났어요. 자, 하늘에 보면 전부 다 금금금이 떠서요. 전부 칼이거나 나무로 합니다. 칼이 한자로 큰 칼이 연도 있고 올해도 있고 이래도 있고 칼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시비를 잘한다. 아주에 칼이 많은 사람은 뭘 말해요? 지금 현재 뭐 사라져 버렸어? 우리 잘못 놀리는 바람에 사라져 버렸어? 자, 잠깐만요. 사례 31번. 예. 그대로 나오는가? 다 보입니까? 이거 아니죠. 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36번. 36번.
어, 맞죠, 이거? 37번 맞죠? 이거 맞네. 부자가 또, 부자가 이거 뭐 36번이고 오늘 하는 거 37번이래. 37 맞는데? 잠깐만 내가 뭘 하나 클릭을 좀 하다가 소리가 나는 바람에. 자, 여러분들, 공유 중지를 하고 다시 내가 들어갈게요. 공유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36번. 이제 맞지요? 아, 예. 화면 바로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은, 자, 경인, 경진, 신사, 기에 되어 있어요. 자, 신사는, 본래 신금을 띄울 때 자리에 사가 와 있잖아요. 이 사가 뭐냐면, 정관이에요, 정관. 신사는 정관을 갖고 있다. 원래부터 관직에 올라갈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자세히 보면요. 해가 이 사주에도 보면 해가 사이축을 맡고 있어요. 이렇게 사이축. 이 이유가 뭐냐면 신금 볼 때 해는 상간이에요. 상간. 내 부하입니다. 내 부하하고 요 사는 건 내 배우자예요. 내 배우자인 하고 마지막에 내 노년에 이 해는 내 노년입니다. 70이 넘어서 사회축을 해서 상한 경관을 맞이한다는 한 앞을 주고 있네요. 내 사주에. 희한하게 이 사람이 평생을 직장생활 하다가 어떤 큰 조직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나와서 그 조합에 들어가서 조합원으로 일하고 직장생활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조합장이 돼가서 선거에 조합장이 돼가지고 지금 문제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 부하들하고 가장 신임하는 부하들하고 내 집에 있는 자기 부인이죠. 서로가 갈등이 생겨 사이축 맞아가지고 이게 희한하게 똑같은 상황인데 오주에도 그게 똑같은 사소운이 딱 떠가지고 요건 또 상황경관에 딱 떠가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 이 모든 게 이분이 아무리 해도 사주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기 부인을 좀 따뜻거려야 돼요. 그다지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이분은 신사니까 부인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사가 엄청 세잖아요. 신금은 뭐 조만하잖아. 보석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경이 위에 2개 있고 토가 있어 전체적으로 나를 도와줍니다. 인성이 있고 급제가 2개가 있고 밑에 진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0%, 10%, 10%, 50에서 60대 차로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인데 용신을 뭘 해야 됐던가 봤더니 용신이 마침 원래는 용신이 식신과 재성과 관성을 쓰는데 안전 자리에 이렇게 예쁘게 딱 사화가 있어요. 그래서 관직으로 오랫동안 있었다 이 말. 관직 있을 때는 용신이 관직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지. 문제는 뭐냐면 선거하고 난 다음에 조합당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 자, 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대운의 사람이 언제 조합장이 되느냐 하면 딱 보면 67세 정화운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화가 자기한테 목화가 유리한데 화가 이 정화 때 이 사람이 바로 조합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합장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60, 70 하나인가 71세인가에 조합장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문제가 생기죠. 해운이 와서 해운이 해가 여러분 아다시피 해는 이 사와 나의 배우자고 사회축을 맞잖아. 그래서 역시 이 해도 뭐냐면 나로 볼 때에는 나의 부하들이 결혼을 가장 믿고 의지했던 부하들이 다 고발해요. 아시겠죠? 그 부하들이 해가 사와 서로가 충돌해 버렸다. 나
하를 해가 사이충했거든. 근데 이게 이래도 시에도 이래도 일시가 추궁하고 여기도 추궁하고 그런 상황이 오주에도 우리 보다시피 나타났더라. 사수본신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상강경관이 나타났더라.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상강경관이 뜨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정하운의 당성이 되고 해운의 송사가 우리 감옥 같습니다. 상강경관이 매우 어렵다. 배우자와 부하와의 싸움이었다. 사주원국 시지와 일지 사회충이 상관경관이 되고 사주원국이 되고 배우자와 자식 또는 배우자와 부하가 활동구조를 갖고 있고 신금이 자기의 본 사주의 신금이 사지에서 동주사입니다. 동주사. 배우자가 정신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약간 이 배우자가 신기가 있어요. 신기가 있어가지고 막 조금 더 꿈꾸고 이러면 약간 무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걸 말을 함부로 탁탁 뱉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부하들이 굉장히 직원들이 굉장히 싫어. 신기가 있으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미리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걸 바르게 기준에 사회충을 맞아가지고 이상하게 거꾸로 얘기하고 막 그래요. 잘 해야 되는데 사회충을 하다 보니까 영응하나 영응하지 못하나 영응하지 못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요새 영응하지 못한 사람 많지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불리하니 변호사를 말 들어라. 사표의 그 사실을 갖다 재판부에 내었더니 실제는 이제 요걸 들어보니까 1년 징역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답니다. 그래서 잘 됐지 뭐. 연세 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 준비를 하고 오늘은 뭘 공부를 해보냐면 12운성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2운성 또 화면 공유를 들어가겠습니다. 12운성 보면은 12신설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2운성 보면은 화면에 지금 나와 있죠. 해관을 중심으로 12지지가 뜻하는 의미를 파악한다. 그래서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12운성은 일간의 뭐라고? 일간의 일생에 대해서 나온다. 일생. 또 일간뿐만 아니고 일간 말고도 연간, 월간, 시간이 다 있잖아요. 그 각각의 그 천간의 지지가 있어요. 그 지지를 살펴보면 도대체 이것이 어떤 힘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천간의 힘을 보려면 뭘 봐야 되는지, 천간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운성 알아놓으면 통변할 때 도움되고 우리 오늘처럼 오주 공부할 때 도움되고 그 분야에 도움되기 때문에 12운성을 공부를 잘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12운성 보면 표를 우리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간간히 보면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이렇게 해서 갑, 병, 무, 경, 임 5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플러스라 해놨죠. 플러스. 플러스는 이 순행합니다. 말하자면 그 나가는 방향이 순행하고 바로 옆에 보이는 음간은 역행한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목은 어디서 생하느냐? 간목이 태어나는 곳은 이 양간은 전계절입니다. 전계절의 지지에서 태어난다. 무슨 소리냐? 간목은 봄이요, 봄. 병화는 여름이죠. 또 무토는 병화와 같이 갑니다. 경금은 가을이고 임은 겨울이. 자, 그럼 간목이 여름이면 전 계절은 당연히 겨울이죠. 그래서 겨울이 해에서 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병화는 전계절이 봄이요. 인. 무토는 병과 무는 같이 갑니다. 인입니다. 경금은 가을인데 전계절이 여름이니 사가생이래요. 임은 북방순이 전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신에서 생이 됩니다. 자, 생이란 말은 태어난다 뜻입니다. 설명은 좀 더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 자, 축, 임묘진, 사오미, 순유술 해로 갑니다. 가면서 자, 맨 처음에 여기 밑에 11도 보겠습니다. 자, 간목이 해 오면은 생지라고 생지. 태어난다 그러고, 간목이 자에 오게 되면 이제 태어나서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 그 다음에 간목이 축을 맞이하면 축을 맞이하면 이제 축은 뭐냐면 허리띠를 돈다. 대를 갖다가 대를 돈다. 관대란 뜻 관대. 우리 교전 보면 성년의식을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대를 띱니다. 관대를 띄고 옛날에 호패를 차는 호패가 주민등록 호패가 나오면 옛날에 장가할 수 있어요. 호패 차고 장가한다 그랬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갑에서 해가 축인이다. 인이 되면 우리가 보통 10성에 볼 때는 갑과 인은 비견이죠. 비견. 자, 비견은 무조건 녹이라고. 녹은 뭐냐? 녹봉 받는다. 녹봉. 우리 요즘 월급 받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나가면 급제를 해서 벼슬을 받고 벼슬자리 나아가서 녹봉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요즘 우리로 치면 회사 취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돈을 벌일 때가 인이다. 인. 자, 녹입니다. 녹. 그 다음에는 녹 다음에는 갑에서 볼 때는 묘는 급제를 왕이라 그래요. 최고의 지위로 갑니다. 자, 벼슬자리에 나아가서 최고의 지위 영의정이나 좌의정이 오르고 또 우리 회사로 치면은 사장 자리까지 오르고 뭐 그것도 월급 사장 있잖아요. 월급 사장 자리 최고입니다. 그 다음 내려가지요. 그 다음 내려가면 은퇴를 해야 돼. 그때가 쇠. 진이 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이 들어. 사의 병이 들어. 그래서 갑은 사의 병이 들고 갑은 5에 죽어. 갑은 5에 죽어. 4에 든다. 그 다음에 땅에 파묻혀요. 묘지라고 해요. 묘가 보통 보면 땅에 들어가는 인묘랑 들어갈 입자입니다. 인묘. 그리고 신에 오면은 절된다고 해요. 도끼로 이 감목이 절단된다. 그래서 절이라고 해요. 다른 말은 포라고 포. 절은 끊어서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합니다. 묘는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신체가 있잖아요. 절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소공처럼 돼서 아무것도 없는 절이라고. 마지막에 이제 태는 입태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남자가 결합된 수정 상태를 말합니다. 수정 상태 되는 태. 어머니 뱃속에 태가 들어간 입태. 입태한 다음에 이제 뱃속에서 기르는 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자를 한번 하나 유리 보면은 갑에서 카페란 말은 없어요. 카페란 말은 없잖아요. 갑자. 양은 양끼리 만나니까 갑자일주는 뭐예요? 욕이죠, 욕. 갑자일주 사람이 욕지에 있다 말은 뭐예요? 욕지에 있는 건 인기에 있는 거죠. 인기 있는 살이다. 살의 욕에 대해서 욕이 있죠. 어쨌든 욕은 뭐하라 하기도 하지만 인기가 있다. 갑목은 갑자일주는 인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인은 녹이다. 녹은 근록이라 그래요. 힘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갑진인데 이거 쇠라고 쇠지만 왕에서 쇠지만 힘이 그리 많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래도
썩어도 준실하고 아주 노익장을 과시할 때입니다. 아직까지 갑진 최. 그런데 이제 갑 5가 되면은 갑 사람 말 없어요. 갑 5가 되면 완전히 뭐가 돼요? 불탄 나무가 돼요. 불탄 나무가 불타버려요. 그래서 사가 되고 갑이란 말 없어요. 갑신은 말이죠. 갑진은 절제가 돼요. 그래서 갑술은 있어요. 갑술은 양입니다. 양지다. 그러면 갑에서부터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이렇게 글자가 몇 개 만들어지나요? 6개 나와요. 갑자 하나, 자, 인, 진, 오, 신, 술 6개나. 이렇게 6개가 나오잖아요. 6개. 6개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6개 나오니까 10간이니까 6 곱하기 10 하면 60값다. 6개, 60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방법 알았죠? 병은 보십니다. 병은 보면은 병에서 그 전 계절이 인이라고 했어요. 인. 자, 목이래요. 여기서부터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다 축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생은 인이 되고, 자, 병이 되죠. 자, 이걸 장생지로 해요. 장생지. 장생이라고 합니다. 생지. 생지, 특히 생지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는 갑표란 말은 안 나오고 병인이죠. 병인. 병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잖아요. 또 만들어진 정류, 무인, 기유 여기 다 생지예요. 그 다음에 경사가 없고 신자가 없고 임신 계유가. 그래서 장생이 글자가 바로 만들어진 글자가 보면은 자 병인, 정류, 무인, 기유, 임신, 계묘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를 장생지라고 그래요. 장생지. 자, 병인도 장생지, 정류도 장생지, 무인도 장생지, 기후도 장생지, 또 임신도 장생지, 계묘도 장생지. 그죠? 그럼 장생지에 있는 사람들은 학당이라 학당, 귀인살이 학당, 공부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학당, 학문에 능하다. 학당이라고. 거기다가 편인을 하나 더 깔면 거기에 병인은 편인으로 됩니다. 편인. 자, 정유 무인은 아니죠. 편인이 있는 거는 여기 보면 임신이 편인입니다. 임신이 편인이죠. 임신 편인. 자, 병인이 편인이었고요. 또 여기 보면 임신이 편인입니다. 자, 편인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가 플러스 문곡이라는 걸 하나 더더라고요. 문곡. 똑같은 자, 문곡사이라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학문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학당과 문곡은 학문이 나가는데 거기다가 병인하고 임신은 두 개 다 플러스 됐거든요. 학당도 되고 문곡도 되니까 엄청난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병인과 임신 일줄은 학자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12운석을 보면서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욕지에 대해서 욕지는 갑자가 욕지인데 욕지는 아까 말한 대로 뭐였냐? 욕지는 뭐예요? 갑자 욕지는 동시에 이 인성이 정인이에요. 정인. 갑자는 욕지에 있으면 정인이다. 여기 을사가 만들어져. 을사 상간이면서 욕지죠. 예. 상간과 욕지에 있는 사람들이 도학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학기가 보통이 아니야. 자, 원래 욕지가 도화가 있는 데다가 상간을 같이 겸하니까 엄청난 그냥 을사 상간은 도학기가 인기 요새 말하는 인기사.
옛날 치면은 기생되고 막 그런 거잖아. 요즘은 다 뭐 탤런트라든지 또 뭐 배우 요즘 잘 나가는 거 사람이 죠 우리 을사가 그런 경향이 말도 잘 상당히 말 잘하죠. 그다음에 병료는 만들지 않습니다. 글자가 만들어진 보세요. 어떻게 만들지냐면 경호가 글자가 만들어져요. 경호가 말하면 욕지다. 욕지니까 경호 욕지도 역시 뭐가 있어요? 좀 가랑기도 있고 상당히 인격이 있다. 경호. 그다음에 좀 더 넘어가면 경호 다음에 이제 신해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자, 신해가 뭡니까? 욕지 겸 상한이죠. 그렇죠? 상한이가 이것도 을사하고 신해는 막상막하에 둘 다 상한이에요. 상한이면서 욕지다. 그러니까 굉장하게 그런데 신해 상한은 뭐냐면 아주 글자가 금수니까 엄청 깔끔해. 그게 화장을 하면 화장을 엄청 잘하는 사람. 화장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깔끔을 엄청나게 떠는 사람. 의사는 약간 고전적인 면이다. 의사는 어떤 거냐? 사화가 우리 경금이 대입하면 사화는 경금이 대입하면 뭐예요? 사화가 경금이 대입하면 뭐예요? 평간에 위치있잖아. 평간. 그렇죠? 평간에 위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식신과 재성은 현대 내가 앞으로 미래를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과거에 집착을 하는 관성과 인성 과거를 집착하거든. 그래서 애끝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옷을 입으면 한복을 입겠어요, 민스카를 입겠어요. 뭐 한복 같은 걸 입고 이제 아주 이렇게 멋진 그런 참 옛날 애스러운 옷을 내는 사람이 을사상관입니다. 그러면 신의 상관은 뭐냐? 그야말로 상관이잖아. 상관인데 신의 상관은 신해는 해 자체가 식신이요. 경금이 대입하는 맞잖아요. 맞죠? 경금이 대입하면 해는 식신이요. 원래 식신이면서 식신을 잘났잖아. 하면서 이것도 여기서 신사 상관을 가지고 있잖아. 엄청난 말로 잘하고 깔끔 떨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현대식입니다. 그게 뭐냐? 요새 같은 서양식 화장을 하고 있다. 아주 그러면 어떻게 오죠? 한복을 입겠어요? 양장을 하겠어요? 양장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시내 상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밖에 나가면 주로 뭘 하겠어요? 탤런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대본이 없어도 대본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연출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아나운서 말고 여기서 MC라 그러죠. MC 같은 걸 잘해요. 신혜가 판단해. 신혜는 자기 스스로 연출한다. 한데 어느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연출 못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대본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대본이 있어야 하고 그 대신에 연극을 잘해. 대본 맞추면 연극을 기가 차게 꾸며요. 근데 신혜는 스스로가 연출해가지고 스스로가 하는 그 차이. 틀리죠? 그러면은 이게 기생할 배우도 되면 교수도 되네요. 교수도 가능하죠. 그래서 신의 교재는 교수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강단에서 가지고 자기 말을 막 피력해 나가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신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임으로 보실 때에는 임유란 말은 없고 개인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대로 넘어가면
갑축이란 말하고 갑을지란 말하고 병진이 나와요. 병진 나오죠? 자, 병진이 됩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이 띠를 대는데 그러면은 자 밑에다가 조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12월 공부를 하는 거 있으니까 자 이쪽에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게 장생지부터 조금 배우고 그래서 장생지 장생은 축복 관심을 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병인과 임신은 엄청난 장생지에 힘도 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인과 밑에 보면 그 해놔요. 병인과 무인도 장생이고 정규도 장생이고 기후도 임신 계묘 적어놨네요. 밑에 글 적어놨죠. 예, 그게 장생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생은 태어났기 때문에 온 주변에 축복받겠죠. 관심을 받습니다.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립이 되나 안 되나? 독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누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함께 누군가의 스폰서를 받아요. 알겠죠? 스폰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도움을 받아야만이 잘 된다. 홀로 독립하기는 힘들다. 이 장생은 최고의 일성이에요. 발전, 은혜, 수복, 유하, 공록정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혜가 시문하고 만사처리가 원만하고 예술 기능 아까 말한 대로 장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살이라고 했어요? 여기 안 적어놨네. 장생은 아까 이게 학당이라고 했죠. 학당. 예? 예. 장생은 학당. 학당 귀인이에요. 귀인. 좋은 귀인이다 말이에요. 학당 귀인. 운세는 만약에 장생지로 내가 나가게 되면 내가 장생지 지지가 대운이나 세운으로서 장생지로 나가게 되면 출생, 시작 이런 뜻입니다. 지배, 수복, 정진, 행복, 번영, 원만, 옹손 좋은 거 다 있는 인망, 상달, 분리도 이제 맞네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분리가 되네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갔더니 목욕자, 목욕. 자, 목욕이다, 목욕. 목욕을 도화살이라고 함기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폐에서 폐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함기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화살이라고 하고, 목욕은 뭐냐면 교육을 받는 중이다. 뭐 해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말도 배우고 옷 입는 거 배우고 이 배우는 중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호기심도 있고 또 색적 모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물장을 보고 색적을 가진다는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는 보면 이 도화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하냐면 취업을 할 때에 뭘 하냐면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자, 뭐라고? 도하는 면접 준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옛날 술집에 기생들이 이제 보면 기생들이 이제 앞에 앉아서 뭘 봤습니까? 남자들 옷 아닙니까? 남자들 옷 보면 이제 뭘 봐요? 얼굴을 보면서 선을 보이잖아요. 자기 몸매를 보면 그거라. 그게 뭐예요? 나를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 취직하는 마찬가지라 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팔기 위해서 하는 거요. 자, 나 이런 사람이요. 내가 사가시오. 나 능력 사시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목욕은 뭐라고? 요새 보면 목욕 다음에는 취업 준비 중이다 이러면 됩니다. 취업 준비 중. 그런 것도 내모에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욕에 해당하는 글자가 4개가 있습니다. 보세요. 갑자, 배웠기랬죠. 설사역지, 경월, 일침에 네 가지입니다. 4가지밖에 없어요. 요 중에서도 갑자는 아까 말한 대로 뭐야 하면 인성이 정인이고요. 정인이고 그 다음에 경호는 정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상관이죠. 을사상관과 신해상관에서 좀 설명드렸고, 갑자에 대해서 갑자. 갑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갑목이 원래가 지가 대장이 갑이 대장이잖아요. 그 지가 대장질 하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온갖 참견을 하면서 한량처럼 막 다니기를 좋아해요. 다니면서 다 다른 사람 말 들어줘요. 뭐 때문에 들어줍니까? 인성이니까. 인성은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줘요. 들어주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자는 뭐냐면 개수는 뭐에 대비하면 자는 개수잖아요. 경금이 되면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교를 위해서 들어준다. 갑자는 뭐라고? 갑자는 사교를 위해서 들어주는 사람. 알겠습니까? 갑자는 사교를 위해서 들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교를 위해서 들어주니까 다른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들 다 들어주니까 이 사람 좋아하겠나 안 좋아하겠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갑자예요. 알겠죠? 갑자가 인성이잖아요. 정인이 이 일간이라 한다면 자기 배우자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엄마가 들어가 있어요. 정인 엄마거든. 그래서 마마보이를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것은 일지에 인성이 있으면 거의 다 마마보이라고 보면 돼요. 남녀 불문하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마마보이. 남자 사주고 마마보이 뭐 부인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래서 부부 갈등이 생겨요. 여자의 경우는 어떠냐면 여자의 경우에 엄마가 친정 엄마가 딸집이 계속 와가지고 계속 막 간섭도 하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매일 하면서 계속 사니까 친정 엄마가 그래 오면은 시엄마가 좋아하나 안 좋아. 그래서 시엄마하고 친정하고 사이가 나빠져. 알겠죠? 항상 이 갑자일주에 여자는 항상 친정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항상 뭐 배우자 그 시엄마한테 요거도 싸우고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물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지금 이걸 12운석을 배우면서 뭘 공부합니까? 우리는 요식갑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요식갑자만 공부를 다 하더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2운석을 놔두고 이렇게 요식갑자 공부를 하게 되면 매우 유익합니다. 빨리 머리에 들어오고. 갑자인데 이제 저희가 아들이 갑자인데 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은 밥 먹어라 소리하고 잘 먹었습니다 소리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은 갑자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그렇게 챙긴다는 거지. 갑자의 아들은 그 엄마가 무시무시하게 챙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갑자 아니면 갑신이면 엄마가 챙기지 않아요. 갑신은 아들이 있다면 엄마는 안 챙긴단 말이에요. 하필은 갑자 아들이니까 그 엄마가 챙긴다. 알겠어요? 그 운명을 타고났다니까.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뚝 밖으로 타고났다니까. 그렇다 해서 그 애가 엄마를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하고 전혀 딴판이에요. 이 갑자는 엄마가 그래 좋아하고 계속 엄마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계속해서 결혼을 시켜서 엄마가 계속해서 그렇게 직업편을 해버리면 이 집에 이 아이의 배우자 되는 사람이 시엄마를 싫어하게 돼요. 그러면 부부 갈등이 된다. 알면 됩니다. 결혼 차원에서 엄마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일절 무타치를 하면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그게 결혼 당연한 거지. 그다음부터는 타치 안 해야지. 그러고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이제 아무 남자야 이게 내 남자가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아무 아들 저 사람이야 그래 버려줘야 돼. 그 엄마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내 아들과 계속 끼고 있으면은 그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결혼을 하려고 하게 되면 독점 죽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여자가 그 배우자가 산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 새로 각자가 보면 부인이 이제 엄마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남편 보고 어디 가면서 넥타이 주고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갑자의 남자는 타고나기를
엄마가 안 챙겨주면 마누라가 챙겨줘야 되겠다. 마누라가 엄마 노릇 하든가, 엄마가 마누라 노릇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장가가기 전에 엄마가 마누라 노릇 하는 거예요. 장가가고 나면은 마누라가 엄마 노릇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다니니까 안 챙겨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가 게으르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인성이 있기 때문에 게으르면 인성이 있으면 다 게을러요. 예, 인성이 있으면 다 게으르다. 죽는 항상 뭐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느냐면 내한테 아쉬운 게 없어요. 다 충족하잖아요. 항상 들어오잖아요. 인성이 들어오잖아요. 받아들이니까 아쉬우기 때문에 게으르고 아쉬우기 때문에 내가 치울 필요도 없고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계속 관리를 하고 식신하고 재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성과 그 차이점입니다. 인성과 식상은 반대입니다. 반대. 정반대다. 예, 그래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는 뭔가 하면은 경호일주는 아주 그 정갈인데 어떤 정갈이냐면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가 그 믿음에 대해서 경 자체가 경금은 안 나는 우리는 경금 주체적이잖아요. 맞죠? 자, 경금이라는 자체는 가장 이 세상에서 경금은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건이고 가장 주체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를 갖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오락가 정말이잖아요. 정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합리성. 합리적이다. 그게 자기가 아주 나의 생각이 옳다. 그 생각에 그 누구보다도 확고부동한 생각을 가진 사람. 경우. 알겠습니까? 돌멩이처럼 자기 생각에 대해서 확고부동하다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름대로 또 뭐냐면 장점은 뭐냐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인기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하긴 하지만 또 인기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욕지가 있고 자 욕지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한 가지를 집중 못한다. 호기심이 많다. 시행착오를 한다. 또 그래서 목욕에 있는 사람들이 목욕지에 있는 사람 울음, 슬픔, 곡절이 많다. 고통도 따르고 색적 문제도 있고 허영과 화려한 생활이 지속되고 저축보다도 지출이 많다. 휴색과 방탕, 실패와 좌절이 많다. 이건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라는 뜻이에요. 자, 운세는 어떻게 흐르느냐? 운세는 부침이 많다. 그렇죠? 갑자일주, 을사일주, 병월 신일주가 굉장히 인생의 부침, 뜨고 깔아든 게 많다. 실수도 많고, 색점도 있고, 기복이 많고, 삶의 기복이 많은 거죠. 주소도 전전하고, 옮기는 것도 자주 하고. 자, 그런 정도로, 목욕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대에 대해서는 이제 봅니다. 자, 관대는 정장을 입는 거예요. 관이라는 건 사모관계, 정장을 입는 거. 예, 딱 정장을 입는 거. 정장 입는 사람들 누가 많아요? 경찰, 군인, 또 의사들도 가운 입고, 환자들도 환자복 입고, 그런 옷을 입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정장이고 사회 첫 진출을 한다. 옛날에는 사람들 전부 다 나가면요. 회사에 나가면 전부 다 넥타이 매고 이런 거 입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 안 하잖아. 옛날에는 보면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고집이 있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반대. 그럼 글자가 어느 글자에도 제일 처음에 병진이 있어요. 병진. 그 다음에 자 병과 무는 같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무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미, 그 다음에 기미, 정과 기도 같이 가요. 정미, 기미. 그 다음에 임술, 개축. 6개 되네요. 이 글자를 가진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고 충성심도 강하고 패기와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장생조 힘이 좋고
관대도 힘이 좋은 겁니다. 목욕지는 힘이 보통이에요. 자, 옷을 입고 장가를 가고 자유분방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타인의 행동에 비판적이랍니다. 타인의 행동이 적대시합니다. 왜? 나는 이런 제복을 입기 때문에 제복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시한다. 운세는 자립적이고 완성을 향해 나가고 위험 있고 발전하고 성공하고 존경받고 번영한다. 이런 덕이 아주 많지요. 이런 관대를 가졌다. 관대를 줄여서 그냥 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라고 하는데 또 관대 이런 것도 있어요. 관대가 무녀 이렇게 춤추는 무녀들이 보면 옛날에 그 칼 들고 막 칼춤 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무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관대 그런 경우도 있다. 참고로 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이렇게 6개를 합니다. 글록이라는 건 아까 설명했는데 글록은 뭐라 했습니다. 글자가 있잖아요. 아래에 글자 똑같은 거. 갑은 밑에 같다. 비견을 말한다. 글록은 비견을 말한다. 글록은 최고의 힘이요. 철저하고 완벽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노련미는 없어요. 하지만 노련을 하는 것은 왕이 돼야 왕지에 올라가야 노련한 거예요. 주도권을 쥐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근록에 해당 글자 4개요, 4개. 자, 보면 제일 처음에 갑인, 을묘, 경신, 신유 네 가지입니다. 아래 글자가 다 만들어진 글자가 4개가 있어요. 자, 갑인, 을묘, 경신, 신유. 이렇게 4개에서. 이건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삶. 이 중에서 갑인, 을묘, 경신, 신유가 전부 다 누가 많다면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고집세기로 유명해요. 그럼 이 중에서도 가장 고집이 센 게 뭡니까? 갑인이 을묘예요. 옛날 공부했는데 을묘가 가장 고집이 세요. 을묘가 왜 세느냐? 바람 불면 탁 넘어가는 거지만 여기서 또 일나요. 어떻게 좀 일나요? 계속 끝이 없이 일나요. 나중에는 을묘가 무심적인 힘이 세요. 또 신유보다도 센 게 경신보다 센 게 신유예요. 신유와 경신이 신유와 을묘가 둘이 만났다면 막상막하겠지요. 예. 이 두 글자가 굉장히 고집세요. 사실은. 참고로 자, 갑인도 그렇다 해서 갑인 경신이 힘이 세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갑인하고 차이는 왜 있냐면 갑인 속에는 인목 속에는 잘 아시지만 지상관이 있잖아요. 지상관이 무, 어, 무병갑이 있잖아요. 무병갑이 있고 경신 속에 신금 속에도 무임경이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틀리지만 얼마나 잘 알지만 바로 그냥 목대라면 잘 알죠? 그래서 목이 땡기고 다른 말처럼 잘 꼬리지다. 자, 독립적이고 자주성갈하고 부정하고 싫어하고 공평하고 원칙주의자면서 자존심 강하고 교제도를 소유하고 책임을 책임을 강조한다. 명예와 체면을 중시한다 그랬어요. 자, 운세는 진출, 활동, 굉장하게 관복도 있고 안정되고 보상하고 또 명문가, 또 제복도 많고 또 장수 뭐 이런 좋은 쪽에 많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좋은. 그래서 우리가 7개의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그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설명하면서 요 위에 병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병진과 병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좀 안내요. 병진 하나만 병진. 병진은 되는데 요거는 병진에 가서 밑에 진토를 까고 있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한테 참 관심이 많습니다. 아생토. 예. 병진 아래 사람한테 관심이 많으면서 안에 을개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귀를 기울기도 하고 을이 들기 때문에 정인도 들었고 그 다음에 아래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고
개수가 있어가지고 바른 소리도 잘하고 그래서 병진일주는 아래 사람들한테 굉장하게 친함을 가지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병진일주는 아래 사람과 잘 지내면서 동시에 어떤 이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 그룹이다. 병진일주는 전문가 그룹이다. 예, 또 다음 기회에 우리가 일주 공부를 좀 할 수 있겠지만 뭐 이 정도 보고 잠깐 또 30분 돼서 다음 시간에도 들어오면서 문제 하나 또 이렇게 사례 하나 보고 오늘은 또 12음성과 마지막 심사를 관련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예.